1. 탄생. 유지로는 탄생과 동시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위험을 느낀 미친 설정을 탁월한 남자인데요. 세계 지도자들은 유지로 탄생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핵무장을 결의하였고, 유지로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성심성의껏 돌보라 하며 모유를 모친에게 강요하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상태이나 본능적으로 이를 느낀 것인데요. 엄마로서 굴욕적인 느낌을 맛본 유지로의 엄마는 불교로 돌아갔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2. 소년기. 유지로의 집안은 대대로 유복한 부유계층이었으나 유지로의 아버지도 돌연변이적인 강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영향인지 유지로는 가정환 경과는 무관하게 수행을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병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수련을 위해 혼자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전쟁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절 혼자 베트남 미국 본부에 잠입하여 난동을 피우는 탓에 현재까지 잘 지내는 스트라이덤과 인연도 생겼습니다. 3. 제인. 유지로가 미군 본부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자 본부에서는 건물을 포격으로 날려버리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내부에 혼자 남은 유지로의 곁에 캐나다 국적 여군이 나타나는데요. 이 여군은 유지로를 죽이기 위해 비밀작전을 수행 중인 제인이었습니다. 제인의 정체를 알고 있던 유지로는 폭격에 놀라는 이 여자를 강간하며 유지로의 첫 임신 상대가 되었는데요. 제인은 제캐머를 임신하고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제캐머를 복역하던 도중 출산하게 됩니다. 4. 에미. 유지로가 19살이 되던 해 아케자와 에미를 만나게 되는데요. 신혼여행을 와있던 에미를 유지로가 바라보자 에미는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에미의 남편 AH는 유지로에게 음식물을 던지며 시비를 걸자 노받고 유지로는 에미에게 오히려 키스를 시전합니다. H와 싸움을 하게 된 유지로는 H는 물론 인근 경호원까지 모두 골로 보내버리는데요. 혼자 남은 에미는 왜인지 공포 속에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유지로는 내가 찾던 여자라며 에미를 임신시키고 바퀴가 태어나게 됩니다. 5. 양육. 제캐머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유지로는 바퀴의 양육에는 신경을 썼었는데요. 일반적인 양육이 아닌 자신과 훗날 싸울 상대로 격투에 대한 기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미에게 양육을 맡기고 세계 곳곳 강자들을 때리러 돌아다녔는데요. 여기에는 모토베나 오로치 도포 등 현재까지 등장하는 강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로는 훗날 에미가 인류 트레이너들을 붙이며 양육한 바퀴가 야쿠자 하나야마 카오루와 싸움을 하는 내용을 들어서인지 막바지의 격투 장소에 도착하였는데요. 중상을 입은 바퀴가 달려들자 바퀴를 한 방에 기절시키고 맙니다. 바퀴의 성장이 마음에 들지 않은 유지로는 에미에게 자신이 바퀴를 직접 교육하겠다고 하였지만 에미가 칼을 들고 달려들자 마음에 들었는지 바퀴와 대결해주기로 하며 장소를 떠납니다. 6. 부자 대결. 첫 번째 부자 대결의 바퀴는 자신과 싸워왔던 상대들을 하나씩 다 상대하고 12시간 워밍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지로는 가이아를 패잡아오며 만남과 동시에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투 전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유지로가 힘을 모아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자 지진이 멈추는 미친 설정을 보여줍니다. 대결이 시작된 후 바퀴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흡족하였는지 에미에게 오늘 바퀴를 먹어치우겠다, 즉 죽이겠다고 말하는데요. 유지로는 실신된 바퀴를 계속 주먹으로 내리치며 죽이려 하자 에미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모성애가 살아났는지 내가 상대라며 유지로를 공격합니다. 이런 에미에게 특유의 고막 터뜨리기 공격과 베어허그로 에미를 죽여버리며 막장을 보여주는데요. 자리에 있던 구경꾼들을 모두 패버리고 헬기로 자리를 떠나며 부자의 첫 대결은 마무리됩니다. 7. 지하 투기장. 바퀴와 대결 이후 유지로는 지하격 투장 토너먼트에 방문하였는데요. 여러 선수들을 꺾고 결승전으로 유지로의 두 아들 잭과 바퀴는 지하격 투장 토너먼트의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유지로의 피가 더 짙은 바퀴가 잭을 꺾었으며 잭은 패배 후 유지로에게 덤볐으나 한 방에 기절하며 하루에 2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유지로의 예상과 다르게 바퀴의 성장이 빨라 유지로는 이때부터 바퀴에게 집착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성장한 바퀴를 잡아먹고 싶은 욕구로 보이네요. 8. 며느리. 사형수들이 등장하는 2기에서는 코주에와 데이트를 하는 바퀴를 보며 여자를 알 나이인가라며 명대사를 남겼는데요.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자 코주에를 납치하며 바퀴가 분노하면 어느 정도 힘을 낼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지로에겐 상대가 되지 못하였는데요.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잠자리에 몰래 쳐들어가 밤낮을 가리고 먹어치워라, 아무 때나 먹어치워라, 먹고 또 먹어라, 질릴 때까지 먹어라는 등 아빠로서 할 수 없는 미친 소리를 남기며 미래 며느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9. 카쿠의 왕. 중국 대내대 재편에서는 레츠카이오 사부 류카이오의 얼굴 가죽을 벗겨버리며 중국에 굴욕을 주었는데요. 이후 중국의 격투 최고라 볼 수 있는 카쿠의 왕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소력이니 탄력이니 하며 카쿠의 왕과 대결을 펼치던 중 그딴 건 나 외의 약자들이나 쓰는 거라며 완력으로 카쿠의 왕을 궁지로 몰아넣었는데요. 이후 카쿠의 왕의 무아지경 콤보를 다 맞아주며 마지막이 등 배면기를 보여주며 고막을 터뜨린 뒤 마지막 일격을 날려버리려 하였으나 카쿠의 왕이 숨을 거둔 것을 보고 손을 멈추며 대결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산 영감인 카쿠의 왕은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을 멈춰 죽은 척을 하였던 것이며 해왕이 자신의 칭호를 넘겨주려 하자 거절하며 마음만 받아두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중국 역사의 산증인인 해왕을 나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 배면귀. 유지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등에 나타나는 배면귀입니다. 일명 오거모드로 일반 상대가 아닌 자신이 인정할 만한 강자에게만 보여주는 이 모드는 등 근육이 힘이 들어가 수축되며 앞귀, 도깨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태생적으로 근육이 다르게 태어난 유지로의 이 오거모드가 되면 방어도 회피도 불가능할 정도이며 이 모드에서 카쿠의 황마저 죽은 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피클의 신체 변형과 같이 유지로의 최종 변형 모드이며 아직까지 오거모드를 깬 캐릭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 대외관계. 유지로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강대국가 미국과 우장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유지로에게 와서 이 조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유지로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유지로도 미국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트럼프, 오바마, 조지 부시 등 대통령을 넣어 이 장면을 넣고 있습니다. 작가가 미친 컨셉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는 유지로와 미국의 장면이네요. 12. 예의범절. 외적으로는 사람을 패고 죽이고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먹는 유지로이나 예상외로 예의범절과 에티켓을 지키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바키의 집에서 두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아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기 전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하며 깔끔한 젓가락질과 바키에게 음식에 대한 예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고개를 숙이며 잘 먹었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후 유지로가 초대한 식사에서는 예의범절이 없는 바키의 엉덩이를 때리며 처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3. 호르몬. 바키도 2부에서 유지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여자로 보일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16년 전에는 어떠한 한 남자를 강간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던 영감님 도쿠가와에게 강간해버린다 꼬맹아라고 말하며 충격을 남겨주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먹어버리는 유지로의 컨셉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14. 부자 싸움. 마지막 부자 싸움은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되며 현장에서는 수만 명 앞에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목마를 태워주어 주기도 하며 서로 공방을 주고받던 유지로와 바키는 막바지에는 기술을 보여주는 대결보다는 힘겨루기의 원초적인 결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키는 오우거의 고막 터뜨리기와 베어허그로 온몸이 박살이 나버렸는데요. 하지만 에어 밥상과 된장국을 엎어버린 바키에게 지상 최강을 부엌에 서게 하였다며 억지를 관철할 수 있다고 바키를 세계 최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바키는 결착의 순간 위에 있는 자가 승자라며 지상 최강을 포기하며 자신이 졌다고 말하는데요. 서로 졌다며 결착이 된 이 현장에서 도쿠가와는 시합을 종료하며 유지로가 얘기한 암이 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5. 피클. 바키 4기에서는 고대 인류 최강자인 피클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티렉스, 트레키라톱스와 같은 거대 공룡을 잡아먹고 살아온 피클이 발견 후 눈을 뜨자 피클의 힘을 보려고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지만 피클에게 주먹을 맞대며 말을 못 알아들어도 느끼라고 하였는데요. 주먹을 맞대고 힘 대결을 하는 중 피클에게 유일하게 힘으로 밀리며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후 피클과 유지로가 싸운 장면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피클에게 기술이 없어 이 당시에 붙었어도 피클의 패배가 보였을 거로 생각됩니다. 피클은 유지로에게 사실상 패했다고 볼 수 있는 바키와 비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6. 무사시와 모토베. 지상 최강의 생물과 무사시가 만난 시점에 둘은 서로를 칭찬하는데요. 무사시는 출세의 길이 알아서 찾아왔다며 진검을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일격으로 공격하는 무사시의 공격을 갑작스레 유지로를 감싸며 모토베가 등장을 하는데요. 유지로 대신 무사시 검에 베이며 한 말을 지킨 것인지 어거지로 지켜버린 것인지 어찌되었든 이번 판은 무효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토베는 기절 후 일어난 뒤 자신이 아니었다면 유지로는 베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지로와 무사시 둘은 모토베를 두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모토베가 등장하지 않았어도 유지로가 베었을 거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17. 세계관. 바키 시리즈 최강자이며 최종 보스로 남아있는 유지로는 지상 최강의 생물이며 과거부터 현세를 모두 합쳐도 탑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유일하게 신체 능력이 자신보다 뛰어난 피클도 기술을 사용하면 유지로보다 아래로 볼 수 있으며 아직도 유지로의 풀파워는 나오지 않은 거로 생각되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피하며 지진도 땅에 펀치를 꼽아 멈춰버리는 미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유지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인간과 동물, 자연을 모두 통틀어도 유지로를 막을 수는 없는 세계관입니다. 18. 명대사. 유지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명대사를 만든 명대사 제조기인데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뭐라고 있느냐 빨리 모유를 먹여라라고 텔레파시를 전달하며 유지로에게 바키가 왜 그리 만행을 저지르냐 하자 본능인 것인지 유지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카쿠의 황과 싸움에서는 기술이나 유판이 그딴 건 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이 갖고 놀아라고 하며 최후의 명대사는 아들 바퀴와 여자친구에게 강해지고 싶다면 먹어치워라. 밤낮으로 먹어치워라. 질릴 때까지 미쳐버릴 때까지 먹어치워라라고 하였습니다. 거사가 이루어지는 바퀴 집에 쳐들어가서 한 명대사로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 생각됩니다. 19. 스캔. 강함은 물론 상대의 외형만 봐도 어디가 다쳤는지 유지로는 알 수 있는데요. 대충 훑어본 뒤 근육 파열, 안구 골절, 구강 내 화상, 내장 파열 등 의사도 불가능한 될 스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쿠가와 미츠나리가 외형적으로는 멀쩡하였으나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걸 파악하였으며 실제 미츠나리는 중병에 걸린 상태였으나 바퀴와 유지로의 2차전을 보고 회복하였습니다. 인체 지식에도 뛰어난 면모를 보이며 괜히 지상 최강이 아닌 걸 보여주었습니다. 20. 인기. 바퀴와 2차전은 실시간으로 TV와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었으며 실제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수만 명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유지로를 보면 사자를 보는 초식동물과 같이 모두 유지로를 피하였으나 바퀴와 싸움 이후 인기가 높아져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인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기가 많아지니 살짝은 유해진 세계 최강 유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